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관세 관련 가짜뉴스로 S&P 500 지수의 1시간 변동폭이 8%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뉴욕 증시가 천당과 지옥으로 갔습니다. 가짜뉴스 하나에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자 시장의 관세 민감도가 극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위험 자산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강세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1,470원대로 치솟으며 원화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수로 봄바람이 불었던 반도체주가 4월 들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급락세로 돌아서며 주요 지수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해 향후 주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의 미국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중국보다 관세가 낮은 인도산 아이폰 비중을 늘려 관세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이 확실한 회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일단 반등했지만 이 관세 민감도로 극심한 긴장감의 모습입니다.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조선과 방산주 쪽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 긍정적인 실적 발표 속 대형 반도체주 지수를 견인하는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1%대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정치 테마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이어 상승했고요. 2차 전지주 지수 대비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증시는 트럼프발 경기 침체 공포 속에 반등이 좀 다소 아쉬웠는데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불확실성이 좀 만연한 가운데 반등이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도 전강호약의 모습을 보인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분석 먼저 좀 간략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좀 아쉽죠, 여전히. 네. 스탑은 멈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반등의 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뭐 우리가 항상 뭐 나쁜 점만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굳이 또 이야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락의 모습은 스탑이 걸리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0.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1% 넘는 상승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물론 그동안의 낙폭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미진한 흐름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장이 어떤 흐름들로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을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우리나라의 4대 연금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부분의 ETF, 대부분의 인덱스 이쪽이 삼성전자를 담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좋을 때 항상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항상 시장이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외국인들이 던지는 종목도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에 대한 삼성전자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온건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동안의 시장의 예상치는 한 5조 정도 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정 실적을 딱 받아봤는데 결과가 6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 나왔죠. 제가 항상 우리나라 실적 시즌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불안해. 시작이 정말 안 좋습니다. 빵 뛰죠. 역의관계를 보여준다.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빠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좀 깊었었던 그런 구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던 실적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이 멈춤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까지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조금 올랐어요. 다행이죠. 물론 이제 5일 동안의 하락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4월 7일자의 움직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나스닥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었죠. 뭐 물론 장 시작하고 11시 반, 뭐 12시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CNBC를 통해서도 가짜 뉴스다, 백악관에서 확인이 안 됐다. 그리고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앞둔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과 S&P 500의 변동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 관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어제 밤의 미증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마리가 딱 잡히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지수는 정점을 찍고 굉장히 빠른 반등을 보여줄 거야라는 예행 연습을 했던 게 바로 어제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워낙 움직임들의 폭이 컸었기 때문에 파생을 주로 다루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가능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PBR 기준으로 포워드 PBR로 0.7배까지 밀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와서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저는 이 원포인트 시황에서 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을 짓는 것들이 밸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 밸류를 뛰어넘는 시장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이슈가 해결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밸류는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만을 가지고 밸류를 앞세워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너무 우리가 편하게 보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밸류가 낮다 하더라도 이 관세와 관련한 영향력들 자체가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밸류는 자체는 무시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밸류는 자연스럽게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지수는 낮아진 상태에서 밸류는 또 낮아져 있는 거고요. 또 리스크가 발생이 되게 되면 지수는 낮아진 상태에서 밸류는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 밸류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이슈 자체가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냐라는 관점인 거죠.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하락폭 자체,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여타 동시간대에 열리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낙폭에 대한 크기를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미중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반등도 미진했고요. 유럽 증시에 대한 모습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만회하는 듯한 흐름들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기해드렸죠. 후행 PBR, 선행 PBR은 0.7배 정도. 관세 노이즈 축소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어제 보셔서 아실 거예요. 나스닥과 S&P 500 다우 움직였던 그 폭만큼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는 갖춰져 있다. 하지만 선결과제는 뭐다? 여러분들 관세와 관련된 스토리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렸고 가장 뭐 지금 시장에서 떠들썩한 인물 두 분입니다. 자, 트럼프와 시진핑이죠. 오늘도 중국과 관련된 관세 관련된 그리고 미국의 맞불을 놓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G2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어떻게 끝을 볼지 사뭇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황에 대한 예측을 해드렸을 때 과거 트럼프 1기 때의 시진핑과 현재 2기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의 시진핑은 또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이에요, 내일. 예, 내일 이제 일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 FOMC 의사록을 제가 일부러 뺐어요. 왜?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왜 의미가 없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CPI 발표 예정돼 있죠. 미국의 PPI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야 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FOMC 의사록 공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3월 미국의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그리고 이 CPI를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에 뭐 연준 의원이든 파월 의장이든 새롭게 스토리가 쓰여져야지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일정적인 부분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가 4월 10일까지 있고요.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가 내일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매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 델타 항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일주일마다 항상 미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공간이죠. 우리만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일정집 자료집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에 대한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에 나서줬지만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인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로 이 시장을 이끌어줬는데요. 확실히 관세 불안감이 좀 잡혀야 할 것 같고요. 잇따라 빠른 반등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 많은 일정들을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일정을 기준으로 이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또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한 주를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인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또 팁이 살짝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아마 기대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강후약이라고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오늘 시장을 다 정리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강후약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고가가 시가인 거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서 장 마감까지 됐었을 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우리 증시의 특징이 사실은 오늘 전강후약이라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끝나는 건데, 뭐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뭐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너무 좋아도 주가에 대한 상승 반등 부분들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 종목군들도 항상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 수준 되게 되면은 나는 수익 실현시키고 나갈 거야라는 물량들도 계속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상당히 좀 안타깝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매매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짤막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원포인트 기법 얘기할 때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자. 예. 복잡하게 하지 말자. 시장이 아무리 어렵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깨에 힘 빼고 더 간단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간단하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단어긴 한데 지금은 뭐죠, 여러분들? 지금의 시장 분위기, 심플 이즈 베스트. 이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한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이 문장 하나를 현재 시장에 대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들? 이슈가 있는 종목.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매크로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그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 소비가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재들이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거나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는 수급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픽을 하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나올 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이것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던가, 아니면 남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여주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시장에서는 때려 맞을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워낙 지금 시장이 긴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급진 단어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좋죠? 좋죠? 자, 4월 달 들어서 우리 수익률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매매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죠, 여러분들? 유니온, 코나이, 아가방, 코나이, 유니온, 대상홀딩스 또 있죠, 여러분들? 자, DTNCRO,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 뒤로도 더 있어요. 제가 이거 방송 오기 전에 업데이트를 안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오늘 이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지.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평상시에 매매가 되나요? 평상시에 매매 안 돼요. 매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시장이 평상시 전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뭐 저녁 되면은 가족들과 식사하고 주말 되면 어디 나들이 가고 이러한 이제 평화로운 생활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상황에 맞는 종목군들, 그 상황에 맞는 매매법들을 활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계좌를 깨먹진 않습니다. 그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정신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저는 장이 딱 끝나면서 진이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시장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내가 낚싯대를 딱 들이웠을 때 그냥 바로바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4월 8일 당일 단타 4조 5양입니다, 여러분들. 4조 5양. 10%땅 수익을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이시죠? 자, 빼빼로 오전 11시 11분에 자, 4조 5양 8,6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저희 가족분들에게 싹 이렇게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 뒤에 이게 5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11시 여기에요, 여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11시 11분 요 구간입니다. 보이시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뭐가 움직였죠, 여러분들? 4조 5양. 오늘 음식료 또는 이러한 수산물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곡물 관련 종목군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중국이 관세 때린다. 미국에다가 수입 안 한다. 수출할 때 관세 매겨서 넘긴다. 이 내용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관세가 진행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들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첫 번째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정치 테마주들. 그죠? 탄핵 인용되고 나서 정치와 관련된, 인맥주와 관련된, 정책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확산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논리가 그대로 관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선, 그죠? 반도체, 철강, 화학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음식료로 턴이 돌아버리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서부터 사조그룹주들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봤더니 사조여왕이 별 움직임들이 없네? 잠깐만, 같은 사조잖아. 잠깐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나의 섹터가 결정이 돼서 시장을 끌어올려. 그러면 이 섹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은 뭐다? 같은 방향을 보입니다. 동일한 방향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봤더니 사조양이 움직이질 않았네요. 한 차례 정도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5분봉으로 쭉 사이드로 깁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시장이 밀리니까 테마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빵 터지죠. 여기까지 터졌다가 다시 휩써 보여주고 빵 뛰고 여기가 부야에 걸렸던 자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딱 11시 43분입니다. 9,400원 이상으로 다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체크. 11시 43분에. 저희가 몇 시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11시 11분에 들어갔잖아요. 딱 30분 만에 10% 먹고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누가 시장의 이슈를 잘 따라가느냐. 그리고 잘 이슈를 따라간 상태에서 내가 많은 경험을 한 상태에서 매도 타이밍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보여드리잖아요, 바로. 자, 어때요, 여러분들? 빵 뛰고 주가 내렸다가 다시 빵 뛰고 그 뒤로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시장이 약하니까. 시장이 약하니까, 여러분들.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면 적정하게 내가 하루에 30분 해가지고 10% 먹었으면 이 정도면 만족. 자, 다른 거 찾을게. 쑥 안녕. 다음에 봐. 이러면서 종목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전강후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앞서 앵커님께서.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오후장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나마나 상관없어. 나는 10%만 먹으면 돼. 때로는 7%만 먹어도 돼. 때로는 5%만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매수와 매도를 다 함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시장의 생각이 녹여있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짧게 갈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자, 여러분들. 유니온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관세 전쟁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뛰어나온 애들이 뭐다? 히토류 관련주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유니온을 사셔도 되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떤 종목을 사셔도. 어차피 방향은 똑같아요. 대신 각각의 종목의 반등치, 상승치는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4월 7일. 이것도 아침 모델이었어요. 보이시죠? 최영동 매니저. 히든 종목. 4월 7일 유니온. 자, 6,200원 이하권에서 매수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여러분들 이 종목이 좋아요. 이 종목이 오늘 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정말 그 시간대에 돌아와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영동 매니저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는구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유니온을 우리 가족방에는 이 날짜에 보내드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보내드린 것도 있어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히든 종목으로 4월 달 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3월 달 말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윙 속에 단타 한번 쳐보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 자리가 또 좋네? 플러스 알파. 소위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윷놀이 하면은 말 올리잖아요. 한 마리 가가지고 내가 3마리 꼬린 시켜야 되는데 한 마리 더 얹어가지고 2마리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더 빨리 내 목적을 도달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다, 여러분들? 흔히 불타기라고 하는 거죠. 수익률은 다소 낮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죠? 수익금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수익금을 늘리는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딱 들어갔죠?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VI 7,050원. 자, 유니온 VI 축하드립니다. 1시 47분에. 자, 수익 실현. 왜? VI 걸리면 차익 매물 나오니까. VI 걸리면 무조건 차익 매물 나와요. 시장이 안 좋으면. 확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만 시장이 약하니까 나는 이 정도만 먹고 나와야지, 이 정도만 수익 실현시키고 나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생각 갖고 가면 돼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이 정도 올랐어? 그러면은 짧게 치고 나와도 돼요. 비중 조금만 줄여도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실전에 부합하는 매매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스윙 속의 단타로서 13% 수익 냈어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러분들. 오늘 왜 올라갔습니까, 이거? 관세 더 붙잖아요.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자, 유럽, 아시아, 우리 관세 협상할게. 대신 중국은 너희들은 안 돼.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뺄 수가 없어요, 중간에서. 이렇게까지 자존심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빼겠습니까? 제가 트럼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생각보다 생각 안 꺾을 수 있다. 어제 그 사진도 보여드렸죠, 골프하는 사진. 그 생각이 다 녹아있다고 봐요, 저는. 자기의 고집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대로 저는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에 대한 관세 전쟁과 관련된 이 스토리들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럽과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계좌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만 지금 여러분들 저희 가족분들과 사조양 10%, 유니온 13%, 두 종목 했습니다. 이 두 종목으로 벌써 23%예요, 여러분들. 자, 신송홀딩스. 이것도 오늘 저희가 단타 쳤던 종목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신송홀딩스 8,200원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화제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전에서 매매하는 타이밍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대를 캡처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오늘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되게 짧게 먹었어요. 되게 짧게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2시 8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신송홀딩스 VI 풀리면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2시 8분이죠. VI 풀리면 매도 대응 수익 실현합니다. 점점점점점점.
얼마나 급했으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2번 했겠습니까? 그리고 VI가 몇 분 걸리죠, 여러분들? 1분, 2분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풀리게 되면 매도할 거 준비하세요라는 사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2시 8분입니다.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그렇게 해서 매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제로투세븐. 이거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들? 제로투세븐 이거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4월 4일 날 저희 매수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보이시나요? 제로투세븐 시초가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8시 59분이에요. 여러분들 8시 50분? 요새는 또 넥스트레이드가 활성화가 돼서 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뭐 주변에서 저는 몇 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사실은 8시 그러니까 프리장에서는 사실은 거래하기가 좀 저는 좀 껄끄럽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세 정도 확인,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전날 미증시를 약간 좀 미리 보기 하는 정도의 시장으로는 아직 보고는 있기는 한데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저도 매매 시간이 좀 앞당겨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활용을 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8시 반, 그죠? 적어도 그때서부터는 준비하시잖아요. 뭐 시황 얘기도 들으실 거고 오늘 나왔던 뉴스들도 보실 거고 좀 빠르신 분들은 7시, 8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미증시 활용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적어도 8시 59분이면 아, 제가 어떤 얘기를 했겠죠? 따다다다다다다닥. 자, 요거 요런 분위기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제가 바로 시초가 부근에서 매매하겠습니다.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사이드로 기다가 어때요, 여러분들? 땅 사이드로 기다가 여기서 빵. 오늘도 여러분들 윗골이 달렸어요. 7,110원까지 갔습니다. 안 죽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윗골이들이 달려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윗골이 달리는 거 여러분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게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이미 이슈는 모든 시장에 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의 주체들은 충분히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대 또는 수익을 충분히 낸 상태에서에 대한 주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윗꼬리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때로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시키고 종가에서 다시 사볼까? 또 끌어올려. 이 정도에서 샀던 거 여기서 또 털어볼까? 이러면서 이 공간들을 수익을 다 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수량 늘리기. 물론 수량 늘리기의 기본적인 의미 자체는 하락할 때 수량 늘리기를 하는 게 맞죠. 올렸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해서 떨어질 때 저가 사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수량 늘리기의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에 대해서 이미 우리 같은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이 제로투세븐 시초가 부근에서 이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어차피 제로투세븐을 우리가 들고 가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은 수익이 증폭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덜 먹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 윗꼬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뭐냐면 전혀 제로투세븐이 왜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제로투세븐 가네? 야, 오늘 뭐 정책 주래? 오늘 저출산 관련 주래? 이렇게 해서 그냥 눈에 확 들어왔으니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시장에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뇌동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못 버텨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그나마 올라가서 다행이죠. 오늘 종가에 또 사신 분들은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죠? 제로투세븐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들을 가장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정책주 된다. 탄핵 결정되고 탄핵 이전서부터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드를 보여줬다고, 여러분들. 사이드로. 주가는 시장은 밀리는데 내 종목은 계속 버티네? 그럼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 왜 버티지? 얘는 왜 시장 대비해서 강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일자리, 저출산, 뭐 대북주들 이런 것들이 일단 1차적인 정책주로 시장에서 픽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드를 기는 거예요.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 간단하잖아요. 시장 밀려도 여러분들 저희는 따뜻해요, 계좌가.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법들, 이런 생각들을 장중에 계속 생각들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이거는 4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2일 날. 히든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가방, 제로투, 꿈비, 캐리소프트, SAMG. 뭐 오늘 SAMG가 굉장히 꽤 크게 올랐더라고요. SAMG가 꽤 크게 올라온 이유는 현대차와의 협업 때문에 오른 거라서 사실은 그거는 뭐 정책주로에 포함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나머지 SAMG를 제외시킨 캐리, 꿈비, 아가방, 제로투7 이런 종목군들은 정책주예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뭐 후보 등록하고 그러던데, 그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그럼 60일 안에 지금 날짜 결정됐죠, 여러분들. 6월 초로 대선 결정됐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누가 될 거고, 그죠? 국민의힘은 누가 될 거고, 또 우리 여타, 우리는 다당제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거티브 하겠어요? 네거티브 안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네거티브 예전만큼의 수준으로 네거티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정치를 보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럼 역효과 납니다. 100% 역효과 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정책 싸움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정책의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 저출산 딱 하나예요. 그리고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겠죠. 뭐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대북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요. 국민의힘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만의 색깔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추경과 관련된 스토리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계속 또 나오고요. 이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각 당이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또 입맛에 맞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고령층 관련된 정책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도 같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워낙 지금 관세가 어찌됐든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어떠한 나라 대통령보다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이미 1월 20일 날 만나가지고 전화하고 만나고 해야 되기도 바쁜 상황에서 지금 몇 개월을 지금 허송세월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미국이 펼치고 있는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산업들이 또 시장에서 핵심 전략으로 뛰어나오려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대응 잘 하셔서 수익을 잘 내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 다음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 오늘도 올랐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4월 4일 날 어때요, 여러분들? 대상홀딩스 12,500원 이하권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8일이니까요. 딱 거래일수로 며칠 지났죠, 여러분들? 거래일수로 며칠 지났습니까? 거래일수로 며칠 지난 거죠? 딱 3일, 4일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43% 수익 난 거예요. 그 사이에 43%. 이것도 여러분들 전략이에요. 그죠? 오늘 대권 후보들의 정책주들이 또는 인맥주들이 제가 어디서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어제 예언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누구였죠? 국민의힘. 그죠?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 이거 뭐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돌아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아직 결정을 못했으니까. 결정 전까지는 다 기대감,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의 주가는 가장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선제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을 잡고 있는다고요, 이렇게.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미리미리 툭툭툭툭 잡아둬서 빵, 빵. 오늘도 빵. 변동성 나오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종목군들이 뭐 한없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매도를 하고 시장이 정상화가 됐었을 때 충분히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쌈짓돈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잘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게 매매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실전 매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와 시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종목들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이 정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매매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추론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써먹을 수 있는 또 스킬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항상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제한적인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불안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의 이슈 빠르게 따라가 보면서 잡아가 봐야겠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불안감이 아주 최고조로 달한 이 시장을 대비해보기 위해서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또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 또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히든 종목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또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선물 같은 종목까지도 모두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먼저 제한적인 반등을 좀 보였지만 오늘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요. 예, 맞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또 짚어주셨어요. 어떤 예. 종목을 좀 꼽아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로켓 배송 종목도 사실은 앞서 우리 기법 얘기 했었을 때의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로 접근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업종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성격의 종목을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이넥스입니다. 오늘 사실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 열심히 진짜 뭐 진이 빠질 정도로 매매를 해서 4종목 정도로 저희가 오늘 하루 만에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움직여서 수익을 못 냈습니다. 자, 이 바이넥스를 왜 뜬금없이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시장의 속보로 전달됐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중국의 우시바이오, 그죠? 우시엠텍 급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중 급락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시바이오와 우시엠텍이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CDMO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미국의 의회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 제재 산업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거, 예상되고 있는 산업이 이 CDMO 및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관세 관련해 가지고 우시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미국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해, 정상적인 산업 활동을 못해, 제한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CDMO 관련 종목군들이 막 뛰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때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뭐 바이넥스가 개별적으로 뭐 수주를 했습니다. 뭐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숫자가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넘버가 찍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시바이오와 우시엠텍이 미국 내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이 우시바이오가 여러분들 규모가 엄청 커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회사 우시엠텍. 이게 이제 장중 급락세. 요 이슈로 인해서 장중 급락세를 보였고 요 내용들이 시장에 전달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밑골이 달리면서 양봉 만들어냈고요. 바이넥스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팜 역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내용들을 귀신같이 알고 있는 시장에 수급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급들이 주가의 탄력도를 확 높여버리죠. 이게 본격적으로 의회 보고서를 통과를 하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바이넥스의 상승 모멘텀들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바이넥스에 대한 주가 탄력도는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오늘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캔들이거든요. 오늘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이만큼 움직인 겁니다. 시장 빠지는데. 제가 이거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좋기는 한데 분봉은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분봉 한번 보십시오. 오후 2시 이후서부터 뽕 하고 뛰었습니다. 왜 떴을까요, 여러분들? 주가가 갑자기 빵 뛰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들이 보자마자 여러분들 왜 올라가는 거지? 왜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수급이 왜 돌아서는 거지? 거래량이 왜 붙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매매들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멘텀들이 당분간 바이오를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넥스는 충분히 공개를 해볼 수 있는 히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힌트를 하나 또 드리게 되면 바이넥스가 올라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의 모든 종목은 뭐다, 여러분들? 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또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 히든의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히든의 히든 종목이에요. 자, 우리 어제서부터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10중 규모의 추경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할 겁니다.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세부 사항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부 사항이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 수혜 섹터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일단은 오늘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내일도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수익 얻어갈 수 있고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갈 수 있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바이넥스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수혜 섹터로 상승 모멘텀이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도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약세장 속 추론 매매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바이넥스로 짚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발 관세 공포 속에서 불안감과 함께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인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보면서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가져가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야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